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캐시우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운영하는 펀드가 이제 아크 펀드인데 뭐 아크 펀드도 종류가 뭐 10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익률이 원래 들어와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투자 손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아크 펀드 중에서도 혁신 펀드는 뭐 35 내지 40%까지 떨어졌거든요. 불과 뭐 원래 시작된 지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그러자 이제 그 캐시우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은 5년을 일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 5년만 기다려주면 여러분 기대에 충족하겠다 이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5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을까라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드에 다수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뭐 부도가 나더라도 5년 정도면 뭐 남아있는 주식이 뭐 100%뭐 주가가 상승하면 해결되거든요. 물론 이제 부도난 기업은 그 100%다 까먹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주식이 비율적으로 높다면 뭐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종목은 5년이면 해결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 걸 강조한 거예요. 좀 기다려 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크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성격을 다 알잖아요. 쉽게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걸 알고 투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투자했다면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대박만 기대하지 말고 그것도 1년 안에 대박 기대하지 말라.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대박을 기대하라. 그러면 100%만 오면 평균 20% 되는 거 아니냐.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도 있을 거고 또 그 하크 펀드를 공격하는 사크 펀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레버리지 투자는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2개월 동안에 35% 빠졌는데 5년이면 뭐 70% 80% 빠질 주식도 있죠. 뭐 실제 그런 주식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박도 날 수 있지만은 깡통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죠. 이거는 캐시우드 입장은 아닙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5년이라는 시간에 담긴 의미지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가 많아요. 또 점진적으로 수익률을 매년 안정적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부자들이고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우드 펀드 들어간 사람은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다수라는 우리가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기 투자자가 많아요. 과연 70% 정도 50% 정도 손실이 난 상태에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크펀드 금액 한 70%는 그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크펀드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쉽게 하면 수익률 고점 내지는 그 펀드 가격 고점에서 들어왔는데 70%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한 70%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지 싶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캐시우드 이제 뭐 대표죠. 대표가 5년을 기다려 달라는 이 의미가 그 캐시우드 업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기존 투자자요. 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캐시우드 사례가 뭐 위험 관리 목적 내지는 그 다음에 수익률 제고 목적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5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혁신 펀드는 현재는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뭐 물론 미래도 불확실해요. 그러나 이제 고르고 골랐으니까 그래도 미래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캐시우드 생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투자할 때는 좋았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 추가적으로 또 코인베이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 버커스 회사의 2인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그 비트코인 등을 마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고, 또 미국 정부도 이제는 비트코인 규제팀을 이제는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이 비중이 높다면 그건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펀드라는 이름 내지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네임밸류로 할까요? 그런 것만 보고 투자하다가는 신규 투자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지금도. 그것이 이제 최근에 그 로블록스를 고점 대비 한 40% 내린 시점에서 투자했는데 26일 날 하루 만에 또 26%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려달라. 맞는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5년은 투자해야 100% 수익률을 기대해야, 그래야 상식적이잖아요. 설득력 있다고요. 그리고 이 펀드의 성격 알고 투자했다면 또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상장 폐지돼 보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펀드가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단기의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부자들이라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매년 20%씩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게 좋지. 그래서 S&P 500 그 지수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단 하나의 종목에 투자한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부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펀드가 5년 동안 지금 같은 규모로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이제 안 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만 손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별 볼 일 없고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원래 1, 2월에 2달 동안에 엄청난 그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5년이면 100% 손실도 날 수 있거든요.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기업의 얘기인데, 기업도 캐시우드 펀드에 투자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도 벤처 기업도 있으니까. 그럼 벤처 기업은 또 대박을 한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업은 6개월 때는 1년 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또 은행이나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 등급 하락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 등에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경영자와 자산 운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결산을 한다는 그 자체가. 또 기업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회사채 금리가 오른다는 그 자체가 경영자 책임지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자산 운용자도 책임지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도 항상 6개월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결산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기업이 결산을 한다면 개인도 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가 5년이라는 시간에 담긴 의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성장성이 있고 영업 실적도 수반된다면 5년 기다리면 문제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성장성만으로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뭐 지금도 확인할 수 없고 앞으로도 뭐 확인할 수 없는 막연한 성장주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